안녕하세요. 이강록입니다. 오늘 한국어 원격 수업 LMS 활용법 PPT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것만 보시고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로그인부터 과제 올리는 과정, 그리고 퀴즈 올리는 과정 보시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해보시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송대학교 LMS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원래 엣지는 안 되는데요. 일단은 검색해 놓으면 나중에 익스플로러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송, 예, 뭐, 여기 우송대학교 들어가시고요. 그럼 엣지에서는 안 되니까 익스플로러 열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디는 교본입니다. 교본 넣으시고요.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강좌 전체 보기가 처음 뜹니다. 그래서 강좌, 지금 LMS로 원격 수업할 강좌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면 게시판을 뭐 각자 만드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과목 공지와 Q&A, 질의응답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 공지는 일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공지하는 내용을 올리시는 곳이고요. Q&A는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그렇게 특성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 공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걸 복사하고 있던 건 삭제하겠습니다. 자, 과목 공지 처음 들어오시면 이렇게 빈 창일 텐데요. 여기에서 과목 공지를 올리시려면 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쓰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내용, 아까 이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공지 처음에 연습 삼아서 한번 이 내용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은 우송대학교 LMS 공지, 그리고 내용은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LMS 원격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공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도 올리실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추후에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용 올리셨고 제목 올리셨으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작성한 내용인데 학생들은 어떻게 보일지 이 학생 화면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생 화면에는 이렇게 뜹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걸 클릭하면 이런 내용으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교수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교수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Q&A도 마찬가지입니다. Q&A 들어오셔가지고요. 이건 뭐 별 의미 없는 내용인데요. 뭐 그냥 이렇게 넣었어요. 예시로. 그리고 삭제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통 뭐 질의응답은 학생들이 먼저 올리겠죠. 하지만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네, 하시면 되고요. 게시판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쓰기 해서 그냥 뭐 내용, 아무 내용, 이제 공지할 내용 또는 뭐 학생들하고 주고받을 내용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도 정하셔도 되죠. 퀴즈. 이렇게 해서 파일 없으시면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네, 퀴즈가 떴고요. 뭐 댓글, 여기서 댓글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확장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됐습니다. 목록으로 돌아고 이제 본 과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과목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이 과제라고 뭐 PPT에도 올렸고 했는데, 과제라기보다는 그냥 파일 올리는 거죠. 파일이나 폴더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제라는 주제가 있는데, 과제 항목으로 가면 과제를 완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뭐 기한 설정 같은 게 또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제라기보다 그냥 폴더 올리시는 그런 아이콘을 이용해서, 그 기능을 이용해서 폴더나 파일을 올리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리거나 퀴즈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하든 여기 있는 편집, 오른쪽 상단에 있는 편집 버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또 변경되는 방식으로 활성화됩니다. 1주차에 퀴즈와 자료를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료 올리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 및 활동 추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면 학습 활동과 강의 자료,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뜹니다. 여기 여러 가지 아이콘들, 여러 기능들이 있죠. 이따 퀴즈도 한번 해볼 거고요. 이번엔 이제 강의 자료에서 파일하고 폴더 올리는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파일 올리는 기능,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파일의 제목, 또 설명, 부가 설명, 그리고 파일을 선택해서 이곳에 마우스를 끌어 놓으시거나 경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올리겠습니다. 1주 자료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설명은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필요하시면 넣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마우스로 직접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자료 하나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끌어다 놓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1주차 자료를 올렸는데요. 이제 퀴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나오셔서요, 편집 종료를 누르시고 문제은행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만들기 이전에 카테고리 만드는 것부터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로 들어오시면요, 고급 설정의 카테고리로 들어오시면 지금 상위 카테고리가 KA2로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원래 카테고리 이름은 문제를 만들면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바꾼 겁니다. 카테고리 제목을 그래서 코리안 A2 이렇게 해도 돼요. 저장을 하죠. 카테고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A2로. 자, 이렇게 제가 코리안 A2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새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위 카테고리를 이름을 이렇게 만들고요.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 겁니다. 하위 카테고리는 1주차 퀴즈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내용 필요 없고요. 카테고리 추가. 이렇게 하면 이 과목의 가장 큰 모든 자료들의, 이런 문제은행의 자료들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코리안 A2가 되는 거고요. 이번 주 제가 새로 만든 이번 주 퀴즈를 만들려고 만든 하나의 폴더 같은 하위 카테고리 이름은 1주차 퀴즈입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은행으로 가겠습니다. 문제은행에 문제, 상위 카테고리가 A2고요. 저희 1주차 퀴즈에 넣을 거잖아요. 저희 카테고리 1주차 퀴즈 하위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문제은행에 문제를 만들 겁니다. 저희는 지금 선다형으로 통일하기로 했죠. 선다형
추가하시고요. 자, 1주차 퀴즈 1번 문제는 1번 문항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게 문제의 이름이에요. 카테고리는 1주차 퀴즈 안에 들어있고요. 문제의 이름은 1번 문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 놓은 한글 파일에서 이렇게 한글 파일을 준비해 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자, 문제를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V. 자, 이렇게 되면 커서가 한 칸 떨어지는데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나중에 빈칸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 점수는 0.4점으로 합니다. 다 통일하시는 거죠? 5문제 0.4점 하면 1주차가 2점이 되죠? 2점, 6주차 12점. 네. 자, 그리고 정답은 단답만 인정하는 거. 보기 순서는 섞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기 형식은 1, 2, 3이죠? 네. 다른 방식. 예, 1, 2, 3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답은 자, 갖다 붙여 넣겠습니다. 옵션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서가 떨어지는데요. 올려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지선다형으로 하시게 될 텐데요. 저는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삼지선다형입니다. 자, 이렇게 답지별로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정답, 이제 이 성적은 틀린 건 없습니다. 근데 맞는 거, 여기 2번이 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00%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나중에 채점이 이걸 선택하면 부여된 여기 0.4점에 100%를 줍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1번 문제가 생성됐죠? 네, 1번 문항 그리고 작성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겠죠? 세 문제 만들어야 되죠? 5개를 만드셔야 됩니다. 선다형 추가 1주차 퀴즈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2번 문항이겠죠? 뭐 이런 문제 분류명은 그냥 패턴을 만드셔가지고 뭐 1번 문제, 2번 문제 그냥 2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임의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통일성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내용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문제 유형에 문제 내용에 이렇게 번호를 넣었는데요. 자, 일단 커선 올려주시고요. 번호를 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동 믹스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예. 그런데 뭐 순서대로 문제를 출제하시길 원하시면 번호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 안에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번호를 빼고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번호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출제하실 때 넣으셔도 되고요.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점수는 0.4점입니다. 단답형이고요. 문제 섞지 않고요. 답 보기 순서 섞지 않고요. 1, 2, 3번 순서입니다. 보기 순서는. 그리고
글자의 폰트 스타일이나 뭐 색깔 다 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일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답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정답은 연애 그때 자고 있었어요. 네, 여기가 100%입니다. 커서를 올렸나요? 안 올렸습니다. 커서를 올리실 때 그냥 커서 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백스페이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란이 안 생깁니다. 네, 마지막 한 문제 나왔습니다. 선다형 추가. 호건 문항. 문제 내용. 백스페이스. 기본 점수 0.4점. 순서 바꾸지 않고 1, 2, 3번. 보기 1. 답지 1. 컨트롤 C. 컨트롤 V.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요. 제가 백스페이스 하나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했고요. 답은 피아노만이겠죠? 그러면 100%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이렇게 하면 1주치 5개 문항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1주차 퀴즈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문항들이고요. 이 문제 은행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아까 올렸었고 편집으로 들어가서요. 여기 퀴즈를 하나 더 이제 넣으셔야 됩니다. 1주 자료만 제공했잖아요. 여기 퀴즈를 자, 자료 및 활동 추가 버튼 누르시고 퀴즈 누르십니다. 이제 퀴즈에 대한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1주 퀴즈.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뭐 메인 화면에 설명 보이기 하면 이게 이제 학생들이 화면에서 이 퀴즈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퀴즈 기간 설정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오픈해 놓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해당하는 주 날짜를 활성화하셔가지고 날짜를 여기다 하시면 되는데 그 날짜에만 이 퀴즈가 열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퀴즈 풀이까지 해볼 거니까 그냥 오늘 이대로 두겠습니다. 종료 일시는 조금 늦춰놔야지 제가 시험 볼 수 있겠죠? 28일까지 할까요? 28일. 네. 시간 제한 없습니다. 종료 일시가 지나면 현재까지 응시 내용 자동 제출하도록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예, 체크한 데까지는 제출이 되는 거예요. 통과 점수는 그냥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시면 됩니다. 통과 점수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예. 네, 없습니다. 점수. 굳이 넣으신다면 0을 넣으셔도 됩니다. 네. 퀴즈 서식은 한 페이지당
한 문제 할 수도 있고요. 5문제 한 페이지 다 넣을 수도 있는데 한 문제씩 해보겠습니다. 이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시 방식은 답안 뒤섞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응시 후 피드백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피드백 내용이 없으니까요. 네. 뭐 이건 또 안 해도 됩니다. 네. 추가 제한, 전반적인 피드백, 기타 설정, 접근 제한 없고요. 답안 뒤섞기, 실시 방식에서 답안 뒤섞기만 아니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후 확인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정이에요. 이 설정이 되고 나면 이제 퀴즈 편집을 하라고 합니다. 퀴즈 편집은 퀴즈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문제은행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점수 설정부터 할게요. 최고 점수가 주당 2점입니다. 5개 문제니까요. 그죠?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 섞기 없습니다. 추가. 자, 문제를 추가해야 되죠? 이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추가. 어디에서요? 문제은행으로부터. 자,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문제를 퀴즈에 추가. 그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점수 0.4점으로 다 되어 있고요. 네. 4 곱하기 5, 2점. 됐으니까 페이지 재설정으로 저장을 해주신 겁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그렇죠. 페이지당 한 문제로 페이지를 나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과목 홈으로 오겠습니다. 편집 종료하고요. 자, 이렇게 일주 자료와 일주 퀴즈까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화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학생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기간을 오늘부터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주 퀴즈를 보겠습니다. 자, 답안 제출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시험 보고 나서 자기가 검토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바로 응시하겠습니다. 제출 가능 횟수는 1회입니다. 퀴즈에 응시하시겠습니까? 응시하기. 1번 문제부터 나오죠? 자, 여기서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 제가 여기다 번호를 넣었거든요. 번호를 넣었는데 번호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자동으로 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2번 다음 문제. 언제나 긴장이 돼요. 다음. 그때 자고 있었어요. 다음. 친구와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다음. 피아노만 칠 줄 알아요. 다음. 다시 응시하기는 5번만 다시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네. 그러고 나서는 안 돼요. 다음 누르면 안 됩니다. 끝이에요. 그냥 제출 및 종료 가능합니다. 제출 후에는 답안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제출 및 종료. 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검토 완료하면 제출됩니다. 피드백 보기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답안이 노출될 수 있어서 피드백 보기를 뺐습니다.
피드백 보기도 뭐 시험 주 이후에 그 주부터 열어놓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설정하기도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뺐습니다. 자, 강좌로 돌아가기 하겠습니다. 퀴즈 본 거예요. 자, 다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종료된 1회 응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점수가 자동 채점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설정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학생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자료를 다운받고 퀴즈를 받고 뭐 이런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성적부를 보시면 됩니다. 학생 이력 현황. 그러면 뭐 보기 어떤 뭐 들어와서 공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네, 그리고 자료를 다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퀴즈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점수 내실, 이제 점수도 나중에 퀴즈 점수도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퀴즈를 보게 되면 퀴즈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습은 하시는데 여기서처럼 지금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2번 본 거예요. 얘도 2번 퀴즈도 이미 퀴즈도 해본 거예요. 이 친구는 봤든지 했든지. 그러면 자료 같은 거 연습하시는데 올리시는 자료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될 자료 또는 뭐 이런 걸 연습 삼아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꼭 뭐 무의미한 자료도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자료만 연습 때 안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에서 직접 이렇게 해보시고 어려운 점 또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